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게임과 수학을 맡게 된 황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작년에 제가 이맘때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1기에서 3기까지 이게 게임과 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1기 때 모집이 잘 안 됐어요. 뭐 이제 게임은 괜찮은데 뒤에 수학이 붙었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지원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담당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20명을 넣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기 때는 학생들이 경쟁력을 있는 대로 뚫고 있잖아요. 이 게임과 수학을 들어왔다고 저보고 막 억지로 막 힘들게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기까지 마치면서 아이들이 소감문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수학을 이렇게 배우다니. 수학은 진짜 재밌군요. 수학을 다른 수로 또 배우는 건 또 이렇게 흥미로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번 학기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할 건데 온라인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첫 강의는 이렇게 큐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하노이 탑도 할 거고요. 맨사 커넥션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랑 공간 도형인 루믹스를 그렇게 네 종류를 갖고 여러분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기대되시죠? 여러분, 저랑 함께 천천히 힘들어도 온라인상 배우기 힘들어도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큐브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채식을 할 큐브는 천천히 그렇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첫 시간에 큐브를 배울 거예요. 이 큐브를 배우는데 여러분 큐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니 집에 한두 개 또 큐브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 큐브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전에 큐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큐브는요, 1974년에 그 당시는 공산권이었어요. 나라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응용 미술대학의 디자인 교수였어요. 그분이 누가 하면 에르노 루빅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에르노 루빅 교수님이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삼삼삼 큐브가 아니었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안에 이걸 돌리고 뭐 해야 되니까 안에 이걸 고무로 연결해 갖고 안 돌아가도록 처음에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어서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굉장히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이 에르노 루빅 교수님이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강가에. 근데 산책 보면 강둑 보시죠, 여러분. 강둑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돌들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 333 큐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77년도에는 3년 뒤에요. 이걸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그 교수님 교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실험으로 하나하나 해보라고만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게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3년 뒤에 1977년도에는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큐브로 인해서 막 TV에 방송이 되고, 그래서 1980년도에 이게요. 세계 최고예요. 왕구로서는, 이게 왕구잖아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지다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고수들이 큐브 고수들이 각종을 올려놓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떠오르게 됐죠. 저는 이 큐브를 아주 오래전에 만났어요. 근데 잘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큐브를 하다 보면 남학생들은 간혹 이 큐브를 많이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봤는데 여학생들은 큐브를 갖고 노는 학생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으로 사긴 사놨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묻어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그랬는데 영화를 하나 봤잖아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예요. 행복을. 윌 스미스라는 흑인 영화 배우죠. 그분이 나와서 한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 이 큐브가 나와요. 튜브 나오는데 스미스는 그 한물간 그 의료기기를 파는 의료기기를 있잖아요. 파는데 안 팔려. 안 팔리고 돈이 없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아들 하나를 키워요. 크리스토퍼를. 그런데 그 정말 잘 살기를 꿈을 갖고 잘 살기를 원했는데 이 스미스가 뭘 잘했는가 하면 수학을 잘했대요. 어릴 때. 수학을 잘했는데 집에 아내가 그때 아들 생일 선물로 이 큐브를 받아갖고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니까 크리스토퍼 선물이야. 이랬어요 아내가.
근데 앉아갖고 이렇게 맞춰봐요. 그래갖고 두 칸까지는 맞춰요. 두 칸까지는. 마지막은 좀 덜 맞춰요. 그래도 수학을 했기 때문에 공간 지가력이 있어갖고 그걸 해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있잖아. 이제 너무 돈을 못 벌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정말 부자로 사람 어디나 보니까 증권가였어요. 증권가 알죠? 그래서 증권가에 너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취업이 너무 안 되는 시기예요. 대공황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대공황이 먼저 아세요? 너무나 돈이 없어갖고 다 실업자가 되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데 유독 부자로 사는 집은 은행가, 증권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인턴을 모집하는데 너무 그걸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오너 있잖아요. 증권가 사장님이 계속 또 쫓아다녀요. 이게 스미스가. 그런데 택시를 타는데 같이 간다고 그걸 따라 들어가요. 근데 그 오너의 사장님이 뭘 갖고 큐브로 앉아가 막 이걸 못 맞춰갖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TV에 먼저는 뭐라고 나오지 알아요? 1981년 TV였어요. 딱 나오는 TV 자막에 이거를 30분 만에 맞췄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난리를 막 사람들이 기적 30분에 맞춘 게 어디냐고 막 그렇게 나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봐도 뭐 우리 학생들 28초, 40초 뭐 막 이렇게 이제 맞추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장 옆에 그 사장 못 맞춰 옆에서 막 힘냈는데 자기 그 맞출 줄 안다고 옆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요 옆에서 택시 내릴 때까지요 같이 동행하면서 결국에 해갖고 딱 맞춰갖고 딱 줘요 사장한테. 이걸 맞추다니. 그래서요 이 사장이 이사회한테 정권가 이사회한테 이 사람을 추천을 해요. 와서 인턴을 한번 맡겨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인턴 생활을 들어가요. 너무 힘든 생활. 아내가 떠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다 쫓겨나요. 있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자요. 아들하고. 화장실에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인턴 생하면서 그래서 아들 목욕을 화장 세면대에가 시키면서 울어요. 너무 가슴 아픈데 아무튼 그런데 인턴 생활 너무 힘들게 하는데 6개월 만에 1등을 해요. 그래서 60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이 사람이 뽑혀요. 그런데 시작은 뭘로 했는가 하면 이 큐브가 시작이었어요. 큐브를 맞춤으로써 인정을 받았던 것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큐브를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영화 행복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어려운 영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한번 엄마랑 아빠랑 지금 집에 있죠? 행복을 잘 한번 보자고 해보세요. 같이 보고 나서 큐브를 왜 배우는지 그게 꼭 이유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한 몫을 했다는 거. 이 큐브로 인해서. 그래서 원장님은 이 큐브를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큐브를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꿈을 찾아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이 큐브 갖고 함께 동행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큐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을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또 왜 배우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공간 좌표예요. 여러분들이 한 고2 때 보면 공간 좌표가 나오거든요. 3차원이죠.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요게 앞으로 보는 게 x 좌표예요. x축이라고 그러죠. x축. 얘는 y축이라 해요. 얘는 위로 올라가는 z축이라고 그러죠. g좌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간 좌표를 이걸 배울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큐브를 배울 때는요. 지금 배울 때는 거의 암기예요. 그래서 5살짜리도 할 수 있고요. 외울 수만 있는 아이는 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큐브를 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 나 못해 이렇게 생각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되어 있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어를 먼저 한번 익혀볼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오른손, 자, 여러분을 보면서 오른손을 드는 거 알겠어요? 라이트라 이렇게 돌리는 거. 오른손. 여러분 손이 오른손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얘가 이제 라이트예요. 라이트. 왼손을 하는 거 레프트야. 레프트. 아셨죠? 그다음 이제 위에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업이라 하죠. 이렇게 업. 위를 위죠. 업이죠. 아래로 하는 거, 맨 아래 밑에 있는 거 그죠? 여러분 다운이죠. 이건 안 어렵죠? 다운인데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앞쪽에 저쪽 이렇게 앞에 나를 보고 있는 거 이걸 뭐라 하면 프론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거 프론트, F 프론트라고 해요.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걸 프론트라 해요. 근데 여러분을 보고 이제 뒤에 있는 거, 여러분 딱 보고 나서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백이에요. 백 뒤에. 나를 번져서 반대편에 있는 걸 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요 용어 먼저 이거 한번 돌려보세요. 시작. 업, 위. 우리나라 말로 위라 그러죠. 업. 그다음 다운, 아래라 그러죠. 다운, 아래. 그 오른쪽이라 그러죠. right. 왼쪽, left. 그다음 앞에 나를 보면서 앞에 있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를 우리가 알겠어요. 뭐 프론트라 하죠. 앞 이렇게 앞, 뒤, 백 이게 다예요. 근데 가운데 축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 아시죠? 얘는 그대로 있잖아요.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제 용어를 먼저 익혀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용어는 다 익혔잖아요. 우리가 익혔는데 이렇게 맞춰진 거는 이거 한번 섞어 보세요.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얘를 막 섞어놔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제 다 맞춰졌으니까 얘를 막 섞을게요. 이렇게 섞어놓고 1단계를 이제 가기 전에 막 먼저 섞어놔야 돼요. 그다음 여러분들의 색깔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요 하얀색이에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흰색이 주인공. 여러분 이거 보셨죠? 요게가 가운데 이 하얀색이 주인공이에요. 아셨죠? 이거 하얀색이 있는데 하얀색이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큐브를 잘할 때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맞춰도 돼요. 근데 지금 배울 때는 요 흰색이 주인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기가 그래 좀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요 흰색이 주인공이에요. 흰색이고 모퉁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요걸 먼저 쫙 잡아보세요. 그다음에 1단계는 십자를 맞추는 거예요. 십자. 첫 번째 단계예요. 뭘 맞춘다고요? 십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잖아요. 요게 십자를 맞추는데요. 이렇게 딱 잡고 보면 십자를 한번 맞춰볼까요? 십자 맞추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요리조리 돌려보면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리조리 돌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점점 맞춰져요. 또 이렇게 맞춰진 거는 꼭 잡고 여러분들이 맞춰진 거 잡고요. 또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오나 안 오잖아요. 이게 안 오는데요. 이쪽 맞추 안 오면 얘 옆에를 또 밑에를 이렇게 돌려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십자는 나중에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맞춰지죠. 제가 점점. 그리고 또 볼게요. 십자를 맞추는 거 찾았는데 나는 데 보이는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보일 거예요. 십자를 한번 이렇게 해서 찾았다. 이렇게 더 십자가 더 있어도 돼요. 이 십자죠. 하얀 거 십자. 보시죠. 이렇게 하얀 거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1단계예요. 그게 먼저 단계예요. 오! 잘하셨어요. 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십자를 다시 섞어 보세요. 다시 이렇게 섞어 봐요. 다시 섞어 봐서 누가 주인공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얀 게 주인공이라 했죠. 다시 볼게요. 이 하얀 게 주인공이에요. 다시. 그런데 하얀 걸 십자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맞춰 보세요. 십자를 맞춰 봐요. 요래저래 돌려보면 나올 때도 있고 이거 안 나올 때도 있으면 밑에를 돌려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잘 안 나오네. 그럼 다시 또 옆으로 막 돌려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하나 더 맞춰서 맞춘 거는 꼭 잡아요. 맞추면 잡고 또 돌리고 이게 잡고 또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수가 되면 어디 숨어 있는가를 금방 찾아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이렇게 맞춰져요. 다시 볼게요. 십자를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래요. 십자는 너무 잘 이렇게 요번에 또 맞췄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를 한번 먼저 하얀 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를 먼저 맞춰보세요. 아셨죠?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십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괜찮나요? 한 서너 번, 5번 정도만 반복해보면 이게 맞춰져요. 안 되면 그 맞춰준 거를 딱 놓고, 만약에 안 맞춰졌잖아요. 여러분, 얘가 안 맞춰져요. 여기 오면 되는데, 이렇게 맞춰진 걸 꼭 잡아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려보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십자를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또 막 돌려보는 거예요. 얘가 아래로 하면 이렇게 섞여져 있잖아요. 누굴까? 이렇게 막 밑에도 돌려보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십자는 요리조리 돌려보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그거예요. 십자. 됐죠? 요게 1단계입니다.